지난 영상인 그 연속 함수가 있고 컴팩트 셋이 있으면 이미지가 컴팩트다. 그리고 연속 함수가 있고 커넥티드 셋이 있으면 이미지가 커넥티드다. 를 사용한 간단한 그 따름 정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증명을 했어요. 이 영상에서 증명할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거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연속함수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항상 D1차원 공간에서 D2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D2가 1인 경우, 즉 실수집합이 공역일 경우, 코도메인일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정리는 스테이트먼트를 써보고 봅시다. 우리가 맥시멈 미니멈 시오렘, 최대 최소값 정리라고 불리는, 최대값 정리, 최소값 정리 합쳐서 최대 최소값 정리예요 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아마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다르게 쓰고,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그 최대 최소 정리의 그 일반화된 형태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A가 컴팩트 셋이라고 합시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닌데 컴팩트인데, 근데 사실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컴팩트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그 닫힌 구간 A, B라고 썼거든요. 컴팩트 셋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F가 연속함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A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x1이란 그리고 x2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fx1은 집합에서 함수값들의 최대값이 돼야 돼요. 즉 수프리멈 fa, 이 fa는 집합이었습니다. 이 집합의 최대값, 뭐 편의상 한 번 더 풀어 써주죠. 뭐 수프리멈만, 수프리멈 오브 fx인데 x가 a에 있는 것, fa라는 집합을 그냥 편의상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x2는 최소값이 되게 하는 이런 x1과 x2가 존재한다. 함수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x1이 있고요, 함수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x2가 있다 라는 단순한 얘기입니다. 단순하죠. 자, A가 만약에 스몰 a, 스몰 b라는 클로즈드 인터벌이면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최대값 정리, 최소값 정리라고 불러서 알만한 예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용어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 증명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때는 우리가 fx1을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가? 최대값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수프리멈은 항상 존재하지만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 이 집합은 맥시멈은 없잖아요. 수프리멈은 있죠. 1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fx1을 맥시멈 오브 fx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x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fx2는 당연히 미니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럴 때는 f가 이 맥시멈 값을 가지는데, 맥시멈을 갖는데 x1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x1에서 x가 x1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괜히 영어로 한번 써본 겁니다. 미니멈을 x2에서 갖는다. 미니멈 쓸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이럴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표현을 좀 수학적으로 고상하게 f가 맥시멈을 갖는다. 물론 미니멈도 갖죠.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 만약에 A가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컴팩트 인터벌, 클로즈드 바운디드 인터벌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엄청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클로즈드 바운디드 인터벌, 그러니까 그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가 있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라 그냥 파란색으로 써봤습니다. 되게 익숙한 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그 최대 최소 정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 한번 해봅시다. 되게 최대값 최소값 정리를 증명을 해보자.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되게 쉽습니다. 자, 우리가 F가 연속이고 A가 컴팩트예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방금 전 영상에서 증명을 했던 것처럼 FA라는 집합은 컴팩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컴팩트예요. 따라서 FA는 바운디드예요. 왜? 하이네 보렐 정리에 의해서 컴팩트랑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동치니까. 바운디드면 집합 FA에 어퍼 바운드도 있고 로우 바운드도 있어요. 즉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실수입니다. 그렇죠? 수프리멈만 해도 되는데 똑같으니까 그래도 씁시다. 맞죠? 바운디드니까 수프리멈도 실수예요. 인피멈도 실수입니다. 굳이 이거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바운디드인 집합은 항상 수프리멈을 가진다가 뭐였지? 실수의 완비성 혹은 completeness of R 때문입니다. 이제는 해석개론 원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거창하게 completeness of R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또 FA는 클로즈드기도 합니다. 왜? 컴팩트니까. 컴팩트가 아까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라며 바운디드도 쓴 거예요. 클로즈드도 쓸 겁니다. 어떻게? 집합의 수프리멈과 인피멈은 클로즈드니까 그 집합 안에 들어가야지. 즉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실수인데 무한되면 안 돼요. 무한되면은 그 무한대는 원소가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실수니까 리미트 포인트고 closed set in FA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게 이겁니다. FA가 closed and bounded니까 수프리멈이랑 인피멈이 FA 안에 들어가요. 즉 수프리멈 값이 되게 하는 x1이 있다는 거예요. 인피멈이 FA 안에 들어가니까 인피멈이 fx1이 되는 x1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증명이 아주 쉽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컴팩트 셋에 대해서 열심히 앞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면 이미지도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라고 증명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컴팩트랑 동치라는 걸 좀 증명 길게 가지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대신에 컴팩트의 정의를 써서 오픈 커버의 정의를 써서 증명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컴팩트보다는 클로즈 앤 바운드가 직관적으로 편하니까 바꿔가지고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하이네 보렐 정리의 굉장히 강력한 특성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먼저 그냥 간단한 예부터 봅시다. fx가 뭐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그리고 정의역이 컴팩트 셋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최대값, 최소값 정리, 맥시멈, 미니멈 밸류 세어렘에 의해서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겠네. 오케이, 있어. 있는 거랑 찾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항상 그랬죠. 그 수열이 있으면 수열이 수렴한다 랑 수렴값을 찾는 거랑은 두 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의에는 수렴값을 알아야 입실론 델타 정의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증명을 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뭐 수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죠. 인크리징이면 그리고 바운디드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뭐 코시 수열이니까 수렴한다 라고 해도 되고, 그게 더 간단한 경우들이 많아요. 수렴값을 찾는 건 그 다음에 하는 일이고, 미방 같은 것도 그렇죠. 해가 존재한다 라는 걸 보이는 것 자체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해를 찾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근데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나서 해를 찾는 거는 삽질이고,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나서 해를 찾으려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지. 존재한다는 걸 알기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트라이를 해서 이게 해가 되네? 오케이, 해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정말 해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예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알아요. 편의상 한번 찾아봅시다. 함수가 전부 양수네? 맞죠? 최소값도 찾아보죠. 뭐 f0은 0입니다. fx는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최소값은 0입니다. 전부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인 값이 있으니까. 그래요? 즉 미니멈이랑 인피멈이랑 똑같아요. 물론 여기 x가 0부터 1 사이에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쓰지 맙시다. 최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대충 그래프 보면은 y는 x를 살짝 아래로 눌러놓은 거니까 y는 x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1을 넣었으면 2분의 1이 됐어요. 자, fx를 생각을 하면 얘가 1 플러스 x잖아요. 근데 1 플러스 x제곱 빼기 2x 하면은 얘가 1 마이너스 x, 아닌데? 뭔 얘기를 하는 거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제곱 더하기 1이 2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얘는 x 제곱분의 1을 2x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1일 때 함수값은 2분의 1이고 0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 함수값의 최대값은 함수값의 수프리멈이랑 똑같고 이건 2분의 1입니다. 어디서? x는 1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최대, 최소 정리, 맥시멈, 미니멈 밸류 시어렘에 의해서 된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찾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물론 이런 문제는 쉬웠고 조금 막 꼬아놓으면 이게 고등학교 막 수능 문제 같은 게 되는 거죠. 이제 고등학생들은 존재한다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값을 찾는 데 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존재한다에 더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최대값이 x1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얘는 당연히 유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가 최대값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예를 두 개만 들어봅시다. 너무 뻔한 함수죠. x제곱,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네. 맥시멈 밸류는 x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 나타나는 거네요. 맥시멈을 만족하는 x1은 유일하지 않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미니멈을 만족하는 x2는 유일하네요. 운이 좋게. 미니멈도 유일하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더 무지막지하게. 뭐 이러면 어때 뭐. 모든 값이 다 맥시멈 밸류를 함수값으로 갖고 미니멈 밸류도 함수값으로 갖는 겁니다. 당연히 유일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컴팩트가 왜 중요한가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컴팩트가 처음에 뭐 오픈 커버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의했어? 이게 왜 필요해? 라고 하지만 컴팩트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적분으로 가도 많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여기서 컴팩트 대신에 바꿔봅시다. 컴팩트가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바운디드만 가지고 되냐? 혹은 클로즈드만 가지고 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클로즈드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의 클로즈니스. 예를 들어 뭐 얘 하나 들어보죠. 뭐 fx는 이런 거 0부터 함수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으니까 좀 더 쉬운 함수로 예를 들어 x 라고 합시다. a는 0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집합이고 당연히 클로즈드죠. 최대값이 없네요. 최대 최소 정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바운디드가 빠져 있으니까. 바운디드만 가지고는 역시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두 개가 쌍으로 다녀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드랑 바운디드가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개념인데 두 개를 합쳐놓고 나면 컴팩트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가 되게 쓸만한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디드 가지고도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지. fx가 x분의 1 온 예를 들어 0부터 1까지. a는 바운디드죠, 당연히. 함수도 연속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최대값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클로즈도 안 되고요. 바운디도 당연히 안 됩니다. 연속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속이 아니면 최대값도 없어도 최소값도 없어도 아무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뭐 다양한 함수들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해보죠. 뭐 x가 0일 때, x가 0이 아닐 때 a는 컴팩트여야 될 것 같으니까 a는 컴팩트를 해봅시다. 이거 최대값도 안 같고 최소값도 안 같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a가 이렇게 컴팩트라고 합시다. 컴팩트라고요.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있겠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함수값이 있는 겁니다. 두 개 합쳐도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때 봤던 것들은 주로 클로즈드 인터벌에서만 다뤘지만 우리는 컴팩트 셋 더 다양한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n분의 1 전부 합쳐놓고 거기에 0까지 유니온해 놓으면 역시 컴팩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도메인에서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을 한 겁니다. 따름 정리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그 최대 최소 정리가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게 함수가 이렇게 연속이니까 여기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 거예요. 뭐 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요. 근데 A가 만약에 그냥 3번, 4번 그림입니다. A가 만약에 더 쉽게 뭐 A가 막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럼 최소값이 있네, 최대값이 있네, 중간에 있는 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은 겁니다. 근데 A가 컴팩트가 아니라고 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클로즈드가 아닐 수 있어요. 클로즈드이지만 바운디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를 저 그림을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쳐요. 바운디드가 아닙니다. 그럼 함수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최대값이 없는 거네. 가둬둘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바운디드긴 한데 A가 클로즈드가 아니라고 합시다. 여기는 not bounded, 클로즈드긴 해요. not closed, 바운디드긴 해요.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잡어? 내가 연속 함수인데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 따라서. 그럼 최대값이 없는 거지. 이게 저 그림의 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속이 아니면 에이 뭐 어때? 연속이 아니면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A가 컴팩트라고 해도 함수를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지. 어이구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함수에 수프리멈과 인피멈은 있습니다. 하지만 맥시멈과 미니멈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5개 그림이 사실 이 위에 있는 이그젬플들이랑 저 맥시멈 미니멈 밸류 세어렘의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맥시멈 미니멈 밸류 시오림을 썼는데 사실 A가 특수할 때, 예를 들어 스몰 a, b일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최대값, 최소값 정리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a, b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다른 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건 컴팩트, 도메인이 컴팩트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할 내용은 중간값 정리입니다. 중간값 정리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값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값 정리는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라고 쓰고요. 얘는 워낙 많이 써서 IVT라고 줄여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에요. 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테이트먼트인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배운 것 같은 노테이션으로 써보고 이게 A가 특수한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인지해 봅시다. 이 A가 역시 클로즈드 인터벌 같은 거 쓰긴 쓰죠. 이제는 커넥티드라고 합시다. 이런 거 쓰려고 커넥티드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전부 앞에서 배운 것을 굉장히 특수한 버전, 우리는 RT1에서 RT2로 가는 걸 배우는데 D2가 1인 거, 그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제너럴한 걸 지난 영상에서 했고 그 중에 아주 조그만 거를 이번 시간에 따름 정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반화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거창해 보이는 중간값 정리가 아주 쉬운 따름 정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커넥티드 셋의 연속이라고 합시다. x라는 그리고 y라는 값이 a에 있다고 치고 fx보다 fy가 크다고 합시다. 연속 함수니까 x랑 y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이 다 나온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c가 만약에 있는데 fx랑 fy 사이에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z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z의 함수값이 c가 되게 찾을 수가 있다. 즉, 이 둘 사이에 있는 모든 수가 함수값으로 나온다 라는 게 중간값 정리입니다. 이게 내가 본 거랑 똑같나?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A가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스몰 a, b라는 클로즈 인터벌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란 얘기야? FA부터 FB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중간값 정리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확장을 한 겁니다. 클로즈일 필요도 없어요. 집합이 커넥티드기만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중간값 정리가 다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도 역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되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증명해보자. 다른 사람이 토를 절대 못 달 만큼 엄밀하게 증명해보자. 미적분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게 해석학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한 겁니다. 중간값 정리. 이제는 중간값 정리를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괜히 한번 써봅시다. f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a가 커넥티드니까 fa도 역시 커넥티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커넥티드 셋의 컨티뉴어스 맵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connected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FA가 connected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fx, fy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인터벌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터벌은 FA 안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증명 끝.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마지막 스테이트먼트가 왜 참이지? 참이지? 혹시 모르니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 아규먼트들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 해봅시다. 왜냐하면 자, 안 들어간다고 합시다. 만약에 어떤 C라는 원소가 fx, fy 안에 있는데 fa에 안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C까지랑 그 다음에 C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지난번에 한 거네. 똑같은 거니까 안 써도 된다는 의미에서 파란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두 집합을 생각을 하면 얘는 FA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쵸? 왜? C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 유년하면 C 빼고 실수의 모든 점인데 당연히 FA를 덮어야지. 그러면서 얘는 FX를 포함하고 얘는 FY를 포함하네? 세퍼레이션이네? 즉 얘가 not connected 혹은 disconnected네. 이거 안 되잖아. FA가 connected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한 그 증명 과정이라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좀 더 엄밀하게 그 해석개론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테이트먼트를 최대한 엄밀하게 써볼 것. 다른 모든 수학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석개론이랑 특히 현대대수는 증명을 최대한 내가 남들이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혹시 이 친구가 납득을 못한다 그럼 좀 설명 더 해주고, 납득 못한다 그럼 설명 더 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면 수학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순인 겁니다. 증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괜히 살을 덧붙여서 5줄이 됐고요. 합쳐 컴팩트하게 쓰면 2줄이면 되겠네. 어쨌든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값 정리의 증명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이런 거 중간값 정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그런 거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뭐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뭐 y가 있다고 치죠. 뭐 a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해도 되죠. 뭐 함수값이 예를 들어 여기가 x 값이에요.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y 값이에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싶다. 이거 연속 함수죠. 함수가 a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되니까 뭐 좀 삐져나와도 되지.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중간값 정리가 얘기하는 것 여러분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x부터, 특히 지금은 a라는 집합이 되게 단순한 집합이잖아요. 뭐 a, b, x, y라는 클로즈드 인터벌을 포함하는 a, b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간값 정리는 더 무지막지한 공간인 유클리디안 D차원 공간에 커넥티드 셋이 하면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는 R에서 R로 가는 게 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R에서 R로 가는 것만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 값이 함수가 fx예요. 여기 값이 함수가 fy예요. 자, 내가 여기서 c라는 값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야? 함수가 x부터 이렇게 어딘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는 fx에서 fy 사이에 있는 어떤 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쭉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어져야 되니까, 즉 fa가 커넥티드여야 되니까 라는 걸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있다 보면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라고 이제 대충 둘러서 말하죠.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FA가 커넥티드니까 라고. 자, 그래서 이해가 되는 G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일하지 않아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일할 필요 당연히 없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말은 fx에서 fy에 있는 이 값들은 전부 다 함수 값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나타나냐? 그건 아니에요. fx보다 작은 값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fy보다, 지금은 함수가 이렇게 그렸지만 함수를 내가 막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fy보다 큰 값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fy보다 큰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fx보다 작은 함수 값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안 써요. 중앙값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둘 사이에 있는 건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타날 수도 있는 것들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함수가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다고 쳐요. 연속이 아니면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그리면 알겠죠? 함수값이 다 이 값보다 작거나 이 위에 있는 값보다 크니까 내가 여기에 fx가 있고요. 여기에 fy가 있다고 해도 c를 이 값으로 찾으면 c를 함수값으로 갖는 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속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커넥티드가 중요하냐? 아, 너무 뻔하지. 커넥티드가 만약에 우리가 정의역이 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 뭐 편하게 y는 x라고 쳐봐요. 상관없죠. 연속이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x를 아무거나 잡고 여기서 y를 아무거나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fx가 있고 여기 fy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c를 여기 이 둘 사이에 있는 점으로 놓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c의 함수값을 갖는 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의역이 커넥티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익스플리트한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중간값이 유일할 필요는, 그러니까 중간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z가 유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예제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죠. 이런 그래프 아무거나 대충 찾으면 되잖아요. 명확한 예를 위해서 뭐 한번 해보죠. 뭐 fx는 예를 들어 sin 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x는 0, y는 함수값이 그 좀 크면 좋으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로 해봅시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 c라는 함수값은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되게 여러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유일할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또 그림에서 봐서 우리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명확한 예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없으면 중간값 정리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뭐 아까 같은 이 그림에 해당하는 함수를 그냥 적당히 찾아봅시다. 뭐 어때? 1, 2,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라고 하고 x는 뭐 예를 들어 0, y는 예를 들어 2라고 하고 그럼 함수값이 1이고 함수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c는 1.5라고 합시다. 중간에 있는 값인데 함수값이 1.5인 원소는 당연히 없는 거죠. 자, 또 뭐가 필요하지? 커넥티드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똑같네. 이런 함수를 그냥 익스플리트하게 그냥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개념을 잡을 수 있으면 그걸 그냥 예제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개론이 물론 이제 뒤에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증명이 물론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명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한 학기 지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래 봐야 뭐 4학년 과목들에 비하면 쉬운 거지. 자, 얘를 x 온 뭐라고 할까? 0,1 유니온 뭐 2,3 이럴까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값이 올게. 뭐 예를 들어 x는 0, y는 3. 중간값은 뭘로 할까? 1에서 이상이 안 나오니까 1.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재밌는 예제를 하나 들어봅시다. fx가 3차 함수라고 합시다. 3차 함수라고 합시다. 3차 함수는 항상 근을 가져요. 근을 가져요. 아, 너무 당연한가? 우리 이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겁니다. 2차 함수는 근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실근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니까. 3차 함수는 뭐 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근을 갖네. 왜? 중간값 정리 때문에. 써봅시다. 우리가 a가 0보다 크니까 fx가 x를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무한대잖아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함수값이 다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x'이란 원소가 있어서 x∗라는 원소가 있어서 x∗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수여도 마찬가지죠. 음수여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바뀌면 똑같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모든 3차 함수가 2차 함수는 안 돼요. 즉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근을 가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유일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유일할 수도 있고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당연히 얘는 유일한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유일하지 않잖아요. 근이 3개나 되는데 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차 함수만 되나? 아니지. 똑같은 논리로 홀수차 다항식은 전부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중간값 정리의 강력한 응용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굉장히 유명한 정리예요. Fixed Point Theorem. 물론 엄청 거창한 굉장히 다양한 픽스드 포인트 시오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에서 배우고 위상수학을 포함한 다른 과목, 대수적 위상수학을 포함한 다른 과목들에서 배우고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픽스드 포인트 시오렘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픽스드 포인트 시오렘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중간값 정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다양한 경우에 픽스드 포인트 시오렘을 쓸 수 있고요. 이 픽스드 포인트 시오렘을 알면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0,1에서 0,1로 가는데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일하진 않아요. 픽스드 포인트가 존재한다 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근데 픽스드 포인트 우리 아직까지 정의를 안 했잖아요. 픽스드 그럼 고정이에요. 고정점이 존재한다. 고정점. 라고 많이 부르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픽스 포인트가 뭐냐? 즉, 이 얘기는 어떤 X'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X'의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 되는, 즉 함수가 그 값을 고정시키는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유명한 정리인데 중간값 정리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정리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의 제로가 제로면 그러면 0이 고정점이잖아요. 픽스드 포인트잖아요. 증명할 게 없습니다. f1이 1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이 픽스드 포인트니까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둘 다 아니라고 합시다. 이때가 문제지. 그러니까 f0는 0부터 1 사이의 함수값이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고, f1은 0부터 1 사이의 함수값이 있는데 함수값이 1이 아니니까 1보다 작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g라는 함수를 x-fx라는 함수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자,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는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G에 0을 넣어봅시다. 그럼 0 빼기 0보다 큰 값이에요. 마이너스 fx인데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G에 1값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1 빼기 f1이잖아요. 근데 1 빼기 f1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큽니다. 뭐야? 연속함수인데 어떤 함수값은 0보다 작아요. 0에서의 함수값은. 어떤 함수값은 1보다 커요. 1에서의 함수값은. 따라서 정확히 0이 되는 애가 있겠네.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맞죠? 따라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x⁻라는 원소가 정의역에 있어서 g x⁻는 0이 되겠습니다. 맞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것도 있고 0보다 큰 것도 있으면 뭐 연속함수니까 그 얘네들 연결해야 되니까 중간에 x⁻ 있는 거지.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0이니까 x⁻랑 fx⁻랑 같은 거지. 아이고. f x⁻랑 x⁻랑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증명 굉장히 간단한데 이런 류의 픽스드 포인트 시오렘을 증명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중간값 정리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는 이제 샤프하게 찾아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명제를 봤습니다. 하나는 최대 최소값 정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최소값 정리, 클로즈드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함수가 있으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클로즈드 바운디드 인터벌 뿐만이 아니라 컴팩트 셋이면 다 된다. 자, 중간값 정리. 클로즈드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함수가 그 함수값이 끝점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건 전부 함수값으로 나타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인터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커넥티드 셋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두 정리를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지난 영상에 나온 컴팩트 셋의 이미지, 커넥티드 셋의 이미지의 따름 정리일 뿐이었습니다. 둘 다 증명도 아주 간단했고요. 그래서 이것들까지가, 이 두 가지가 연속함수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연속함수들, 그러니까 좀 더 성질이 좋은 연속함수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을 하면 연속함수는 아마 뭐 얘기할 것들은 많지만 우리는 뭐 다 할 건 아니니까 아마 다음 주에 첫 영상에서 끝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새로운 챕터인 미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